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순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면역이란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글리코 영양소와 면역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면역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 무엇일까요?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내 몸을 보호하는 힘, 그것을 바로 면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군, 바이러스, 독소와 같은 세균은 막아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내 몸은 보호하고 방어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대표적으로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백신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백신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면역력과 글리코 영양소의 관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용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백신의 종류는 크게 4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균을 약화시켜서 만드는 약독화 생백신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균을 약화시켜서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병균이 활성화가 되면서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균을 죽여서 불활성화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안전하게는 하지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백신을 맞아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접합체 백신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면역력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에 관련된 부분과 가장 흡사한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병균의 특정 부분을 사용한 접합체 백신인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많이 접하게 되신 코로나 화면을 보시게 되면 병균의 저런 특정한 부분을 활용해서 백신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 면역체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렇게 병원균의 특정 부분을 활용해서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인체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수행을 하는 무조건적인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맥박수가 유지가 되고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은 우리 몸에서 글리코 영양소, 바로 탄수화물을 당질 암으로써 사용해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곤충의 더듬이와 같이 세포 표면에 있는 섬모를 가지고 세포들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채널을 통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인지와 식별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호르몬을 조정한다든지 면역세포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면역이 되거나 저면역이 되지 않도록 면역세포를 조정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큰 3가지의 기능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포 표면에 저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저와 같은 섬모들이 하는 역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는 배양되고 있는 체세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우리 몸속의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끝단에서 넘실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것을 전자현미경의 배율을 높여서 확대해서 봤을 경우에 저렇게 사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과학에서는 글리코 영양소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은 우리 인체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찾아냈습니다. 바로 어제 먹은 음식물의 결과물이 내 몸을 만든다라는 것을 과학에서 밝혀낸 것이죠. 모두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탄수화물 이렇게 5가지 5대 필수 영양소는 우리 인체에서 스스로 합성을 해내지 못하고
외부의 음식물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들을 필수 영양소라고 과학에서 명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분야는 21세기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200여 가지의 탄수화물들 중에서 우리 인체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포도당을 포함한 8가지만은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탄수화물이다라는 것이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 8가지를 글리코 영양소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렇게 뉴턴지에서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서 하고 있는 놀라운 역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홍을 벗어난 생명연상의 열쇠를 탄수화물이 사슬처럼 연결되어진 이 섬모에서 그 역할들을 한다,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당사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까지 관여하는 당사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논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다시 바이러스가 출하하는 과정에 대해서 뉴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이와 같은 섬모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섬모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을 교란시키고 감염을 하게 됩니다. 그 감염이 된 세포는 잠복기를 거쳐서 다른 세포로 감염되는 출하하는 과정도 당사슬을 끊어내고 이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출하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항체와 유사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이 선물을 붙이고 있는 그 부분에 항체처럼 달라붙어서 우리 세포와 접합점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 몸에서 유리당처럼 떠다니면서 항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인체에서는 1차적인 면역 방어 기능을 담당하는 류신이라는 성분을 채워주게 되는데요. 이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셔 주셨을 때 우리 인체에서는 저렇게 1차적인 면역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을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눈, 코, 입, 항문을 비롯해서 우리 몸은 외부와 접합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끈적끈적한 점액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 그리고 독소들이 내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 끈적끈적한 점액들로 막아내는 1차적인 면역 방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당사슬이 세포 표면에 빼곡하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저러한 묘신과 같은 당 영양소가 충분히 없다 그러면 1차적인 면역 방어선이 무너지는, 그래서 감염에 취약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시게 되는 거죠. 염증 과정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면역기관이 바로 피부입니다. 이 피부는 웬만한 것으로는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송곳이라든지 날카로운 것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저 피부 밑에 들어있는 혈관에서는 면역세포들이 끊임없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있다가 저렇게 상처를 입게 되면 바이러스들을 감지해서 혈관에 있는 당사슬들이 빠르게 면역체계와 소통을 통해서 저렇게 바이러스나 독소가 감염된 상처 부위로 면역세포를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면역세포들이 바로 저런 감염균들을 잡아먹는 역할들, 이것들도 바로 글리코 영양소, 섬모들이 그와 같은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을 염증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서 당사슬이 하는 역할은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사슬을 생명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문무과학성에서 이런 특정 영역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뇌와 신경 그리고 근육과 당사슬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암과 당사슬의 관계, 그리고 생활습관병과 당사슬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나 독소에 관여하는 우리 면역체계, 그 면역 감염과 당사슬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러 가지 연구들 결론이 바로 당쇠 이상이 많은 경우에는 질병과 건강 회복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사슬의 재료인 글리코 영양소를 질병이 이르기 전에 충분히 보충을 해줘서 우리 당사슬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과 같은 건강의 위기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글리코 영양소는 원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식탁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영양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먹거리들이 모두 변화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제된 설탕과 감미료 그리고 가공되어진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들로 인해서 글리코 영양소를 더 이상 섭취할 수 없게 되면서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 결핍증으로 시달리시는 많은 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포 홍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과면역, 저면역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불편한 증상들이 글리코 영양소 결핍 증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현대병이라고 일컫는 질병들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원래 자연계의 약용식물이라고 일컫는 식물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6천여 종의 식물들에서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를 찾아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식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현대인들을 위한 바로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군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0세기는 비타민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식탁에 자연스럽게 비타민을 놓고 드시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우리의 인식은 글리코 영양소의 타이밍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그 인식의 전환의 타이밍을 앞당겨줬는데요. 백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면역을 키워서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글라이코 믹스 시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리코 영양소를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접하게 되실 텐데요. 글리코 영양소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21세기를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